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또 꿈꾸게 하는 이야기 동화. 떨어질까 두려워 너의 꿈을 접지는 마.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동화 속 아이들의 이야기에 대고를 더해 자신만의 동화를 만들어가는 작가가 있습니다. 동화책으로 가득한 이곳,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반기는데요. 동화 작가 정순희 씨의 작업 공간이자 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를 쓰면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글도 쓰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는 정순희입니다. 동화와 함께한 지도 벌써 20여 년. 처음엔 아이들과 책을 나누는 선생님으로 시작했지만 나만의 동화를 쓰게 된 계기는 멀리 있지 않았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동화를 쓴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세 아이를 키우면서 좀 동화를 재밌게 읽어주고 싶어서 동화 구연을 배우게 됐어요. 구연을 배우고 나서 동화를 읽어주니까 이게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제가 이야기를 지어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세 자녀들이 잠도 안 자고 더 막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엄마 그 다음 이야기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이야기를 짓는 재미에 빠졌거든요. 정말 무한히 상상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동화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동화는 긍정의 문학이다. 그래서 이 동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어른들도 꼭 동화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동화 쓰기에 뛰어든 그녀는 2005년 아동 문학평론에서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긴 습작 기간에도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 나름대로 시간 관리가 전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또 그러다가 또 동화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한테도 읽어주지만 동네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 비슷한 걸 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동네에서 이게 또 소문이 조금 나갔고 막 동네 애들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의 한 19년 정도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제가 이 일을 줄기차게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동화 쓸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 바라지가 끝나고서야 다시 오롯이 동화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들.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마냥 글쓰기에 빠져들었는데요. 바로 그 해 동화 작가 정순희로서 의미 있는 걸음을 떼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제가 처음 나왔던 첫 동화집인데 내 맘에 쏙 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7세, 8세 되는 친구들이 엄마랑 같이 읽으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좀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는 인성 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입맛을 그대로 살려서 했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 동화 이후 그녀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나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주변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좀 시류에 따라가면서 재미있는 동화를 써서 좀 저도 이제 그렇게 좀 통통 튀는 그런 작가가 되어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써놓고 나면 정말 제 결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게 뭐 맞는 동화가 뭘까를 늘 고민하다가 제가 이사를 이제 복무동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아양교를 건너고 대구공항을 지나고 또 복무동 그 공원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엔 무슨 이야기가 없을까. 그때부터 눈이 좀 뜨여지게 되었어요. 보니까 정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구를 배경으로 처음 쓴 단편 동화 필승 최원도는 신춘문예 등단이라는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아까 관사 애들 날리던 거 말이가 얘 그애 아빠처럼 내 꿈도 조종사거든요. 조금 있으면 대회도 있어요. 네가 뱅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원도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도동 쪽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책 만들기 수업을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한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원도라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그 공군 관사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조종사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 복무동 이야기랑 이 원도라는 친구 이야기랑 계속 마음으로 이제 굴리면서 마음으로 글쓰기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작품을 그냥 하룻밤에 휘식 쓰게 되었어요. 너무 쉽게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원도라는 친구도 제가 전화해서 원도야 선생님이 너 이름을 그대로 넣어서 동화를 쓰고 싶은데 너 허락해 줄래? 이러니까 야호 이러더라고요. 그녀가 담아내고픈 대구는 과연 어떤 도시일까요? 예, 제게 대구는 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이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그 옛날에 대구 사람들이 걸었던 그 의미 있는 곳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제가 저희 아이부터도 이제 대구에 살다가 객지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대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자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아이들한테 대구가 이렇게 멋지고 의미 있는 곳이라는 걸 꼭 말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요. 지금 현재 대구 살고 있는 아이들도 그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막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이 대구 이야기가. 저 안에서 와글와글 막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차근차근 써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좀 갖게 됐어요. 또 다른 대구 이야기, 그녀의 최신작 백초당 아이는 한약 냄새 풀풀 나는 양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책 읽어주고 같이 우리 수업하던 친구가 외할아버지가 약정골목에서 한약방을 하게 이제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오래 전부터 한약방 해 오셨대요. 근데 이제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서울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꾸 한약방을 팔아라는 이야기가 거의 막 이제 막 연이어서 이렇게 듣게 되어서 할아버지가 너무 고민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아이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러다 약정골목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때 제가 이 약정골목 이야기 정말 약정골목이 사라지기 전에 나라도 조금이라도 이 약정골목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앞장서야겠다. 뭐 앞장선다는 게 좀 거창하긴 한데 그런 이야기를 품고 정말 10년 동안 이야기를 못 썼어요. 굴리다가 이제 겨우 이제서 나온 거죠. 백초당 아이. 일제강점기 한약방 백초당에서 일하며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매력적인 공간 약전골목에 작가만의 상상이 더해졌습니다. 택봉은 감초를 들어 보이며 힘주어 말했다. 난 단박에 길을 살리는 산삼이나 영지가 좋아. 휘는 택봉과 생각이 달랐다. 아무리 약효가 뛰어난 약재라도 그것만으로는 쓸 수 없는 법이야. 감초와 같이 써야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난 감초가 좋아. 지금까지 누구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감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전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감초처럼 누군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 제 마음이 좀 담긴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감초도 산삼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나는 감초랑 산삼을 다 넣어서 보약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걸 제가 여기다 좀 숨겨놨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속 품어왔던 이야기를 세상에 내기까지 더 긴 시간 자료조사에 집중하는데요. 정순희 작가가 꼭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제가 좀 이름을 좀 적어 놓거든요, 항상. 저 나름대로 명부가 있어요. 그럼 이름이 딱 꽂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름을 명단을 항상 쫙 적어놔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 어느 친구가 여기 들어와서 이 무대에서 좀 일하고 좀 살게 하면 좋을까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이 안테나를 좀 세우고 다니거든요. 그녀의 모든 작품에 가장 큰 영감이 되는 건 바로 아이들. 너에게는 커다란 우산이 있잖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녀의 동화 속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서 반짝이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봅니다. 느낀 적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책 만들어줘서 고맙고 어려운 거 도와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동화책 읽을 때 제일 좋은 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 읽을 때는 모르는 거를 많은데 같이 읽을 때는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서 더 좋아요. 그녀의 이야기 보따리 속엔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들려주고픈 대구의 이야기가 여전히 많다고요. 좀 이 서문시장에 얽힌 이야기를 좀 써야겠다 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대구에 전통적으로 이제 있는 재래시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또 칠성시장 이야기를 지금 조금 시작해 두고 있고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쓰고 싶어요. 주변에서 길어올리는 동화적 영감. 동심을 잃지 않고 동화로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정순희 작가. 그녀에게 이 동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동화란 삶의 원동력이다. 좀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동화를 안 쓰면 너무 찝찝하고 막 아픈 것 같아요, 제 몸이. 근데 동화를 쓰면 갑자기 안 아파져요. 신바람이 나고요. 아무리 제가 막 이렇게 좀 바쁘고 이래도 저녁에 이제 늦은 시간이라도 글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삶을 아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꾸준히 아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담아내는 정순희 작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동화로 함께하고 싶은 그녀입니다.